아, 끝이 보인다. 두 팀 남았다. 뭐 끝이 보이고요. 두 팀 남았고요. 자, 샌디에이고. 내일은 누가 봐도 다저스죠. 예, 그 양아치 새끼들. 예. 작년 원래 우승 월드 시리즈 우승 한번 하면은 매너 있게 다음에는 좀 꼬꾸라지는 게 예의긴 한데 보스턴도 월시 우승하고 날아갔고 워싱턴도 우승하고 날아갔는데 다저스는 양심이 없어요. 월시 우승하고도 왜 다음에 족같이 다시 또 파워랭킹 1등인지. 바드리스 뜻이 뭐냐고요? 모릅니다. 님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하, 현실적으로 뭐 감독은 팅글러. 솔직하게 말해서 능력치 없고요. 일단 그 전에 이 얘기부터 하고 가야 되네. 일단 뭐 보시다시피 샌디에고 유니폼 하나 장만했습니다. 협찬 받았고요. 거의 뭐 협찬 같은 느낌의 선물이죠. 그 유튜브에 맨날 제 그 프리뷰 글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는 근육 이완 맥그리거 성님께서 선물로 줬습니다. 일단 공짜로 유니폼 하나 생기니까 기분이 좋네요. 일단 아주 기분 상큼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유니폼 입고 샌디에고 프리뷰 산뜻하게 가봅시다. 구장 페코파크 투수한테 굉장히 좋은 구장이죠. 타구가 족같이 안 뻗습니다. 매년 지구 꼴등 4할 초반따리 가다가 갑자기 작년에 뭐 60경기 시즌이긴 하지만 반짝하면서 가을 야구도 갔고 이미 작년 말에 원나우를 한번 달렸죠. 진짜 별의 별 5만 대서 진짜 유망주 다 팔아제끼면서 영입을 다 했는데 영입만 하면 부상. 진짜 클레빈저 부상에 정말 더럽게 일이 안 풀렸어요. 작년 가을에. 그래도 샌디에고는 나름 희망은 보여줬다. 타티스 주니어의 빠던을 계기로 해서 콩성은한테 배운 K 빠던. 타티스 주니어가 빠던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규 시즌도 모릅니다. 어린애들은 한번 이렇게 고삐를 풀어주면은 날뛰어요. 아쿠나나 타티스 주니어 소토 이런 애들은 솔직히 말해서 정규 시즌 때도 빠던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작년 승률은 굉장히 좋았다. 하지만 당연히 이 위에는 괴물 같은 다저스 새끼들이 있죠. 다저스가 제가 알기로 작년 승률이 7할입니다. 에휴, 암만 60경기라도 7할은 존나 양아치긴 하네요. 올해는 더 양아치가 될 것 같은데. 에휴, 이 둘이서 다 해먹을 것 같아요. 늘서보 올해. 정말 슬프게도 두 팀 중에 한 팀은 와일드카드를 가야 됩니다. 와일드카드는 거의 확정적이긴 한데 이딴 식으로 돈을 쳐바르고도 샌디랑 다저스 중에 한 팀은 지구 1등을 못해요. 아마도 샌디일 확률이 높겠죠. 다저스가 솔직히 지구 1등을 못할 것 같진 않고. 작년에 뭐 무난했죠. 타율이나 방어율이나 둘 다 괜찮았고 올해 파워랭킹은 양키스보다 위인 2등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인아웃을 봤을 때 일단 마이너 보험은 없어요. 마이너 보험은 안 드러났고 뭐 많은 카드들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약간 원나우성으로 모았던 퍼즐들 모어랜드, 로젠탈 다 보내줬고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있던 선발진들도 좀 나갔고 그나마 좀 아픈 부분은 확실히 로젠탈이랑 예이츠 둘 다 마무리 투수급이죠. 마무리급인 투수들이 둘 다 나갔고 근데 예이츠는 올해 지금 토론토에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거의 토미존 수술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폭탄을 잘 넘겼네요. 사실 예이츠급의 선수치고는 몸값이 굉장히 싸게 넘어갔는데 토론토가 똥을 밟았네요. 1년 날렸습니다. 그 장기 계약도 아닐 텐데 이 불펜 투수라서 그 결론은 정말 족같죠. 수술은 수술대로 받아 돈은 돈대로 나가. 정말 토론토가 잣같을 뿐입니다. 토론토 파워랭킹 떨구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거면 떨궈야 돼요. 8등 애초에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예이츠 빼고 불펜진이 사람이 아니다 그랬는데 예이츠가 시즌 아웃 됐으면 토론토는 그냥 잡밥입니다. 현진이 형 올해도 망했어요. 현실적으로 많은 카드들이 유출됐지만 올해 샌디에고가 강팀으로 분류받는 이유 매츠가 진짜로 뭐 린도 카라스코를 트레이드로 대용한 것처럼 빅딜이죠. 다르비슈랑 스넬 가장 최근 3년 동안에 싸이 영상을 받았던 투수 그리고 작년에 싸이 영상 2등 투수 싸이 영 컨텐더 투수 야 그냥 선발진이 일단 존나 튼튼해졌어요. 확실하게 사실 트레이드로 둘 다 데려올 수 있는 급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시기가 잘 맞아서 사실 스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템파베이에서 그지구 진짜로 약간 대접을 그지같이 받았어요. 싸이 영상을 받은 투수가 그 다음에 연봉이 리그에서 중위권밖에 안 된다는 거는 중하위권 그것도 솔직하게 진짜로 그지같은 대접을 받았는데 그래도 템파를 탈출했네요. 뭐 연봉은 하필 템파에서 연장 계약을 해놓고 와가지고 연봉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일단은 뭐 하기 나름일 것 같고 일단 우리들의 킹하성이 샌디를 갔죠. 킹하성이 샌디를 갔으면서
시범 경기는 뭐 지금 1할 2푼 5리 현재 시간으로 3월 25일 현지 기준으로 1할 2푼 5리따리를 치고 있지만 시범 경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애초에 샌디에고라는 팀을 택한 순간부터 샌디가 애초에 뭐 김하성을 닭주전으로 쓸 팀도 아니었고 김하성이 정말 닭주전이 되고 싶고 물부에서 경기를 많이 뛰고 싶고 주전이 되고 싶었으면은 양현종처럼 자기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을 갔어야죠. 텍사스 얼마나 투수진 뎁스 그집니까? 양현종 막말로 MLB 콜업 돼요. 거기는 사람 새끼 없어요. 양현종이 시즌 초에가 됐건 중이 됐건 무조건 콜업됩니다. 자기만 평타만 치면. 김하성도 그럴 거였으면 내야가 찐따인 구단을 갔어야죠. 근데 여기는 타티스 주니어, 마차도, 크로네너스 뚫을 공간이 없어요. 작년처럼 지타라도 있었으면 몰라. 올해는 내셔널리그가 지타도 없기 때문에 억울하면은 뭐 딴 팀 가던가요.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올해 기회는 받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김하성이 내 생각보다도 몸값을 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3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 생각도 못했어요. 저렇게까지 많이 줄 필요가 있나 하성이한테. 솔직히 검증이 MLB에서 검증이 안 된 선수인데 KBO 기록만 가지고 솔직히 KBO 기록도 강정호보다 미치거든요. 근데 강정호를 훨씬 넘는 수준의 금액을 받고 갔기 때문에 이게 맞나 싶었는데 뭐 까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썩 그렇게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이츠랑 로젠탈이 빠진 자리는 뭐 켈라나 멜란슨 특급 불펜들을 또 영입하면서 불펜도 충분히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보고. 일단 올해 샌디에고의 강점 중에 하나죠. 일단 선발 로테이션. 작년에 1선발을 보던 잠시 동안이지만 크리스 패덱이 5선발까지 밀릴 정도로 일단 뎁스가 좋아졌어요. 현실적으로 뭐 다르비슈 스넬 원투펀치는 일단 굉장히 강력한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디넬손 라메트까지는 진짜 S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직 라메트가 이 새끼도 은근 유리몸이라서 부상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구위는 굉장히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1, 2, 3 선발은 리그에서 손꼽힌다. 그래서 한때 샌디에고가 선발 랭킹 1등을 먹었었죠. 다저스가 바우어 영입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뷰러, 커쇼, 유리아스 라인보다는 그때 당시 프라이스라고 해줘도 이 다르비슈 스넬 라메트를 좀 더 높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현지는. 그 정도로 1, 2, 3 선발은 강했다. 게다가 샌디가 또 머스그로브까지 영입하면서 4선발까지도 준수한 편이고 패덱도 작년에 자기가 제가 말했죠. 애초에 풀타임 선발을 뛴 적이 없는 투수인데 자기가 갑자기 그 전에 해에 데뷔한 신인이 그때 당시에 뭐 신이니까 편하게 던지고 했다만 갑자기 1년 만에 에이스가 돼가지고 내가 1선발 계속 4일 로테이션을 돌아야 된다니까 좋겠다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거다 힘들다. 그래서 작년에 좀 성적이 잠시 떨어졌었죠. 뭐 그걸 이겨내면은 괴물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팀에 뭐 특히 뭐 소로카 같은 애들처럼 소로카도 근데 부상으로 시즌 아웃 됐으니까 뭐 모르죠. 1선발로 뛰면 어떻게 될지. 현실적으로 장담은 못한다. 근데 올해는 5선발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것 같다. 스넬이 약간 좀 관상이 이렇게 좀 길쭉길쭉한 상이라서 수염도 있고 하니까 좀 늙어 보이는 게 있겠지. 다르비슈는 동양 계열의 동양인이고 어쨌든 일본인이고 약간 좀 다르비슈가 나이에 비해 좀 젊어 보이는 그런 게 있으니까. 스넬이 늙어 보이는 건지 다르비슈가 젊어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패덱은 5선발로 가면은 자기 몫을 해줄 거다. 그리고 머스그로브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했죠. 긁히는 날의 머스그로브는 리그 최강의 투수입니다. 잘 안 긁혀서 그래요. 끌다 보면 언젠가는 복권맨 키로 끌다 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긁히는 날의 머스그로브는 무브먼트가 직구를 던지는데 직구가 슬라이더처럼입니다. 괴물 같은 새끼예요. 하지만 안 긁히는 날은 그 직구가 똑바로 가고요. 똑바로 쳐맞습니다. 아주 바른 친구예요. 현실적으로 선발진은 괜찮은 것 같다. 자완도 스넬 한 명 있고 그리고 백업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에드리안 모레온 뭐 루키인데 이제 약간 존망 퇴물성 루키. 거기에다가 올해 어차피 샌디에고가 대권을 노릴 거면은 지금 리그 팜에 있는 유망주들을 데뷔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뎁스를 두텁게 할 거다. 지금 야수 뎁스가 좀 낮기 때문에 투수도 그렇고 선발 그러니까 지금 주전은 괜찮은데 여기서 부상자가 생겨버리면 좀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루키들을 유망주들을 좀 데뷔를 시킬 거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맥킨지고 같은. 맥킨지고는 사실 근데 마이너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투수인데 그런 유형은 솔직히 좀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 퍼펙트에 가까운 전천후의 느낌. 제구 괜찮고 구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투구폼 이런 거 괜찮고 그냥 모든 면에서 다 A 플러스를 받는 투수인데 그런 투수의 약점은 그거다. A 플러스가 오리지만 S가 없다. 뭐든지 하나가 압도 모든 면에서 진짜 특급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S가 없다. 유망주들을 봤을 때 어느 하나가 빡 80점 20, 80 스케일에서 80을 찍고 나머지가 막 60, 50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맥킨지 공원은 다 60, 70 이런 느낌이에요. 예. 다 대단하지만 솔직히 저런 유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윷놀이에서 뭐 아니면 도다라는 표현을 하죠. 특히나 이런 파이어홀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새끼의 성적은 뭐 아니면 도다. 근데 딱 그 느낌이에요. 맥킨지 공원은 걸 아니면 윷이다. 평타 이상 상타는 칠 것 같아. 상타는 칠 것 같은데 중상타냐 그냥 상타냐 이런 느낌이야.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장담은 못할 것 같다 까봐야 한다. 예. 클레빈저는 올해 복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샌디에고의 최대 아쉬움이에요. 마이크 클레빈저가 만약에 토미존 수술을 안 받았으면은 올해 진짜 다르비슈 스넬 라메트 클레빈저라는 말이 안 되는 역대급. 아마 클레빈저가 있었으면은 다저스가 바우가 있더라도 샌디가 선발 랭킹은 1등 먹었을 거예요. 예. 애초에 그런 뭐 스그로브를 안 샀겠지만 예. 현실적으로 클레빈저가 있었다면 샌디에고의 선발진은 부산 남자님 역대 최강이 될 11개월 수 구독 있었다. 감사합니다. 또 부산 남자님 반갑습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거다. 하지만 클레빈저는 올해 복귀가 힘듭니다. 예. 현실적으로 클레빈저도 아마 연봉만 쭉쭉 빨아먹고 어차피 뭐 클리블랜드가 보존해주겠지만 쪽쪽 빨아먹은 다음에 어느 팀으로나 빤스런 때리면 되지 않겠나. 예. 그리고 사실 어제 그 양키스 프리뷰 때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지만 왜 샌디가 양키스보다 강하냐, 양키스가 더 센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선발도 일단 샌디가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양키스야 뭐 선발진은 똑같이 강한 건 맞지만 불펜진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올해 특히나 샌디에고의 불펜은 굉장히 강하다. 예. 진짜 특히나 이 셋업 라인부터 해서 솔직히 말해서 스테머는 약간 이제 퇴물이니까 빼고 예. 켈라, 멜란슨, 포머란츠, 파간 여기 라인은 진짜 거의 뭐 안 뚫린다고 보는 게 맞다. 필승조 라인은. 특히나 선발진들이 기본적으로 5이닝, 6이닝을 던지던 짧게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막아준 애들이에요. 스넬도 그렇고 다르비슈도 그렇고 선발에서 붕괴가 되는 경기가 거의 없을 확률이 높은 샌디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펜진이 필승조가 깔끔하게 막아주면은 확실하게 승리 확률은 높아진다. 누가 뚫린다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마무리가 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팅글러 감독 같은 경우에는 멜란슨이 솔직하게 마무리 경험이 제일 많기 때문에 멜란슨을 마무리로 쓸 줄 알았는데 일단은 포머란츠랑 파간을 더블 클로저로 쓸 생각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예. 솔직히 말해서 불펜의 포머란츠는 굉장히 강합니다. 선발로 뛰던 시절의 포머란츠, 보스턴의 포머란츠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저 그럼 평범한 애였어요. 예, 그냥 준수한 정도? 예, 준수한 정도였는데 재작년부터죠. 예, 재작년부터 미러키 이적 이후에 불펜으로 뛴 포머란츠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불펜 포머란츠는 생각보다 의외로 한때 잠시나마지만 헤이더의 후광이 보일 정도로 강력했다. 예. 작년에도 방을 1점대가 찍었죠. 예, 확실히 불펜 포머란츠는 굉장히 강한 것 같다. 근데 샌디가 작년에 특히나 고직이 좀 고정이 안 되면서 예이치의 부상도 있었고 파간이랑 포머란츠 이닝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8회, 9회, 7회 올라오는 이닝이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고정을 시키면은 확실하게 자기 임무만 딱 맞게 하면 분명히 다 잘할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멜란슨이 마무리인 게 낫거든요. 어차피 포머란츠 자완이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때 쓰는 게 입맛에 맞춰 쓰는 게 맞고 7, 8회쯤에 그래도 멜란슨을 마무리로 보내고 파간이랑 켈라를 셋업으로 두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뭐 자완 뭐 팀이 있긴 하지만 저 새끼도 약간 자완 사이드성이기 때문에 좌타자밖에 못 잡거든요. 피어스 존슨도 누적은 4.59지만 일본 갔다 와가지고 작년에는 2점대 방을 준수하게 했고 샌디가 원체 필승조가 작년까지 많다 보니까 피어스 존슨한테 폴드나 세이브 상황이 안 와서 그렇지. 피어스 존슨도 중요한 상황에 맡겨도 아마 괜찮을 것 같다. 작년에 2점대인 거 보면. 현실적으로 뭐 여기에 뭐 빈켄터 같은 애들이 올해 수술로 못 나오거든요. 빈켄터랑 카스티오 둘이 빠졌는데도 이 정도예요. 샌디에고 불펜지는 수술 받는 애들만 없었으면은 더 강했을 거다. 여기 이 정도인데 이미 유망주들을 팔고도 이 정도예요. 무노즈 같은 애들을 이미 다른 팀에 주고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샌디의 불펜은 존나 튼튼한 게 맞다. 근데 작년에 진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트레이드는 그거긴 하거든. 시애틀에서 물론 놀라를 데려오려고 한 게 목적이긴 하지만 불펜에서 뭐 오스틴 아담스나 아타빌라 쟤네들을 왜 굳이 자기들 유망주를 주고 데려왔을까? 당시에 불펜이 좀 쪼들려서 그런 게 있겠지만 막상 1년 지나고 보면은 사실 쓸모가 없거든요. 아담스나 아타빌라나. 굳이 쟤들까지 있어야 하나. 연봉 진짜 축내는 것 같은데 쟤들 팔고 빠따를 좀 영입하는 게 막말로 지금 올해 샌디에고 대타 1옵션이 거의 김하성입니다. 빠따가 좀 약해요. 물론 주전이 강하지만 어쨌든 불펜지는 굉장히 튼튼하다.
그나마 샌디가 투수진에 비해서는 좀 빠따가 약한 팀이긴 하죠. 원래 샌디의 종특이기도 하고 구장 자체가 페코파크 투수 빨 구장이에요. 예. 투수만 잘 던지면 뭐 어쨌든 이기는 구장이기 때문에 예. 문제는 없지만 솔직히 타선도 좋아요. 타선도 좋고 타티스 주니어 이제 뭐 리그를 대표하는 괴물이 됐고 장기 계약 맺었죠. 10년 넘는 예. 거의 뭐 노예 계약 수준으로 예. 장기 계약을 맺었고 팜도 건강하면은 이 새끼가 막말로 뭐냐 그 괴한한테 칼빵 맞고도 살아있는 새끼이기 때문에 예, 즐기거든요. 현실적으로 팜도 건강만 하면은 자기 목 해줄 선수고 토미팸이 근데 도루가 왜 저거밖에 없냐 누적이. 솔직히 졸라 빠른 새끼인데 왜 홈런보다 도루가 적죠 저 새끼. 막말로 한 시즌에 한 40도루 할 포수인데 예. 왜 저거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다만 뭐 마차도야 뭐 솔직히 연봉값은 못할지언정 이름값은 해주는 선수고 예. 호스머야 뭐 평탄 이상은 꾸준히 치고 윌 마이어스 같은 경우에도 솔직하게 말해서 개먹튀 소리 들었다가 작년에 좀 부활했죠. 타율이 쫙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확도가 생기면서 과연 그게 1년 반짝인지 꾸준해지는지 조이 갈로는 진짜 1년 반짝하고 끝났거든. 신봉사가 다시 됐는데 마이어스는 과연 눈을 뜰 수 있을지 예. 크로네너스가 작년에 뭐 신인 왕 예. ROI 루키 오브 더 이어 2등 솔직히 말해서 방어율 0.32에 데빈 윌리엄스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신인왕 후보군, 신인왕 받기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한 데빈 윌리엄스가 마지막 경기에서 한 4실점 했으면 몰랐겠다. 예, 현실적으로 타율도 솔직히 그 당시에 경합할 때는 3할이었는데 시즌 막판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떨어졌죠. 예. 솔직히 말해서 이런 선수도 제이콥 크로네너스 같은 선수도 신인왕 2등을 하는데 하성이도 신인왕 받을 수 있습니다. 물부에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크로네너스 저 친구 불과 2년 전에 3년 전에 프리미어 12 때 2년 전이네. 2년 전에 프리미어 12 때 양현종한테 삼진 3개 먹은 새끼입니다. 예. 그런 양현종한테 지금 양경조다한테 삼진 3개 쳐먹은 새끼가 씨발 물부에서 신인왕 2등을 하고 있는데 하성이도 할 수 있어요. 하성이 막말로 기아랑 붙었다 양현종한테 삼진 3개 안 먹습니다. 예. 우리 하성이 잘할 수 있어요. 모릅니다. 예. 포수도 놀라가 뭐 경험치야 물부에서 경험치가 많은 포수는 아니지만 데뷔를 늦게 해서 그런가. 그래도 타격은 준수한 편이고 예. 그리샴 솔직히 저 자리가 제일 약점인 것 같은데 그리샴이 그렇게 빠따를 잘 치진 않거든요. 냉정하게 수비가 그렇다고 졸라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수비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미러기에서 쫓겨난 친구기 때문에 진짜로 좀 더 강해지고 싶으면 샌디가 외야 한 명 구해야 돼요. 토미팜이 중견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외야 좀 거포자원 좌익수가 됐건 중견수가 됐건 거포자원 하나만 주워오면은 외야가 좀 더 튼튼해질 것 같다. 어차피 샌디는 올해 돈을 썼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안 되거든요. 무르는 게 안 됩니다. 어차피 돈 썼어요. 더 써야 돼요. 어차피 쓴 거 이미 마차도 호스먼 마이어스 저기서 연봉이 줄줄 새고 있긴 하지만 저 세 명이 거의 뭐 몇억 달러가 매년 줄줄 새고 있긴 하지만 더 써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지른 김에 샌디가 프렐러 단장인가요? 더 쓰세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돈 썼어요. 지갑은 매년 셉니다. 이왕 쓴 김에 우승 한번 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니냐. 예. 어째 말해서 좀 더 쓰자. 백업이 너무 약해요. 졸록파 이 새끼는 왜 이런 새끼 줄 연봉으로 이 새끼야 다른 새끼 사라고. 졸록파 개같이 못하는 새끼인데 이 새끼 막말로 매년 1000만 달러 이상씩 충납니다. 이 새끼는 몸값이 왜 싼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솔직히 말해서 내 기준으로는 존나 족같은 새끼인데 몸값은 존나 비쌉니다. 내외를 다 볼 수 있고 스위치라서 그런가. 일단 용도가 쓰임새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비싸요. 졸록파 막말로 1년에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만 주면 될 것 같은데 1000만 달러가 넘습니다. 몸값이. 아주 족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백업 대수비 자원이고 그나마 진짜 빠따뎁스가 좀 약하다. 샌디가 빠따뎁스가 좀 약한 것 같고 여기는 진짜 이 먹튀 라인들이 한 번만 몸만 아프다 그러면은 눈물 납니다. 빠따 물론 작년도 시즌 중후반 때문에 트레이드로 대형으로 존나게 옮겨 제꼈지만 올해도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시즌 중반 그 트레이드 데드라인쯤에 맞춰서 분명히 샌디는 상위권을 할 거거든. 이 전력으로 상위권이 안 될 수는 없어요. 얘네들이 애리조나 콜로 샘프한테 질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진짜 항상 말하지만 19경기 전 시즌 같은 팀이랑 같은 지구팀이랑 진짜로 최소 13승은 해야 돼. 2배는 내야 돼. 진짜 많이 지면 12승 7패. 그것도 못한다? 뒤져야 돼요. 돈 쓴 게 아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하고 유망주는 뭐 그렇게 팔아제끼고도 샌디가 더럽게 많아요. 템파베이가 8명 제일 많긴 하지만 샌디도 안 팔아제꼈으면 아마 7명 8명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매년 그 많고 많은 유망주들을 지금 작년에 유망주만 진짜 올해까지 해서 한 10명은 팔았어요. 팜에 있는 그것도 탑급 유망주들만. 예. 근데도 아직 이만큼 남았습니다. 예. 징그러운 새끼들이에요. 예. 아마 맥킨지고 정도는 올해 데뷔할 확률이 높다. 예. 나머지는 모르겠다. 캄푸사노 정도까지도 아마 포수 뎁스 생각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나머지는 딱히 볼 일이 없을 것 같다. 예. 어쨌든 요 정도. 여기까지.